자, 열과 우리 생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과 우리 생활 세 번째 시간, 열평형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일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 거고, 자, 우리 온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 온도가 높은 물체, 뜨거가 아니라고 했어. 어떤 물체야? 입자의 운동이 빠르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 즉 온도라는 것은 뜨겁고 차갑다라는 감정에 기우치는 정의가 아니고 얘는 입자의 운동에 근거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물에다가 내가 얼음물이 담긴 컵을 쓱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얼음은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뜨거운 물은 점점 뜨거워지겠어? 더 뜨거워지겠어? 아니면 식겠어? 그렇죠.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차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얼음물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어? 아니면 온도가 내려가겠어? 그렇지. 온도가 올라가겠지? 점점 따뜻해지겠죠? 맞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얼음물은 점점 따뜻해지고요. 뜨거운 물은 점점 차가워진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온도의 정의가 아까 뭐라고? 그치, 입자의 운동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맞죠? 차가워진다라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그렇지. 입자의 운동이 이 녀석은 점점 느려지는 거고요. 뜨거운 물은. 이 차가운 물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그렇죠. 뜨거워지는 거니까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어떤 물체가 빠르게 이동하다가 천천히 가지는 거는 너무 익숙해. 봐봐.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건데 막 달려. 끝에 가면은 지쳐. 속력이 빨라져? 그래서 점점 느려진단 말이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점점 잃어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게 뜨거워지는 것은 봐봐,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자동차를 우웅 하고 밟으면 처음에 느리다가 갑자기 왕 하고 빨라지잖아. 맞지? 얘는 기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인 거잖아. 그럼 얘는 차가운 물이 뜨거워지는 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 거고, 뜨거운 물이 식어가는 것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네. 마치 이 과정이 뭐가 같은 거야? 뭐 같은 거야? 그렇지. 무언가 뜨거운 물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차가운 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얘의 입자의 운동을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네. 다시 이야기할게. 뜨거운 물이 차가워진다는 건 점점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이고, 차가운 물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점점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둘을 딱 합쳐보면은 얘는 에너지를 잃는데 얘는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 어떤 에너지가 뜨거운 물에서부터 차가운 걸로 이동을 한 거라고. 오케이? 그 에너지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고온에서 온도가 낮은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이 에너지가 무엇이냐? 바로 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거는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예요. 즉 입자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을 얻은 차가운 물체 같은 경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고요. 열을 잃은 뜨거운 물체 같은 경우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게 되는 것이더라. 너무 쉬운 내용이죠? 맞죠? 자, 한 번씩 봐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뜨거운 물을 80도, 차가운 물 10도짜리를 준비를 하고 둘을 짬뽕을 시켜 섞어 놓을 겁니다. 접촉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럼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더라. 즉 에너지를 잃는다. 운동 속도가 느려지더라. 찬물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더라. 에너지를 얻더라.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더라. 그러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얘네들이 나도 줄 게 없고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일정한 온도를 이루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열 교환을 하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이루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서 열의 이동이 없어진다. 즉 우리 입자의 운동이 같아져가지고 더 이상 운동의 속도의 변화가 없어진다고. 알겠지? 속도 변화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우린 뭐라 그러냐? 열평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평형을 이루었다.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다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열평형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 우리 저번 시간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에탄올을 섞었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에탄올로 열 에너지가 식만큼 이동했다고 보자. 그럼 뜨거운 물은 열 에너지를 몇 잃은 거야?
10 잃어버린 거고요. 차가운 물은 열 에너지를 몇 얻은 거야? 에탄올은 10을 얻은 거지, 맞지? 둘이 잃거나 얻은 열량은 같아 달라? 다시 뜨거운 물은 10을 잃었어, 차가운 물은 10을 얻었어. 둘이 잃거나 얻은 열의 양은 같냐고 다르냐고. 둘이 10으로 둘 다 똑같이 따라가지고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둘이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열을 주거나 받을 때 있잖아, 그때 이동한 열의 양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고. 변하는 순간 우리 무한동력 만드는 거라고. 알겠지? 절대 안 된다고. 뜨거운 물이 10 줬으면 얘가 10 잃고 차가운 물도 10 얻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그래야 돼. 근데 다른 건 뭐였어? 뜨거운 물이 열을 10 잃었을 때에는 온도가 30도 내려갔는데, 차가운 물이 열을 10 얻었을 때는 온도가 50도 올라갔었네. 열 에너지를 잃고 얻음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변화하는 온도의 정도는 달라 같아? 얘가 다른 거야. 알겠지? 얘가 다른 거다. 변화하는 온도의 정도는 다른 거다. 즉 열량은 변화하면 안 되고요, 온도 변화는 다를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얘기하겠지? 이해하겠지? 맞죠?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맞춰봐. 여기 지금 뜨거운 물체가 있고요, 차가운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접촉시켜 놨더니 뜨거운 물체로부터 차가운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더라. 고온에서 준 열의 양이랑 저온이 받은 열의 양 같다 다르다?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같다 다르다? 같다고. 고온이 준 열량과 저온이 받은 열량은 정확하게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똑같다고. 근데 고온의 온도 변화 정도랑 저온의 온도 변화 정도는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다 결국에 열평형을 가지게 되더라. 그럼 한번 봐볼게.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습니까? 얻습니까? 잃어버리게 되죠. 열을 잃으니까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얘는 입자의 운동 속도는 둔해지고 느려지는 것이죠. 맞죠? 온도가 낮은 물체 한번 봐볼게. 얘는 열을 얻는 존재야. 맞죠?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는 올라가더라. 온도가 올라가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는 그렇죠, 빨라지더라. 그래서 얘는 둔해지고, 고온의 물체는 둔해지고, 저온의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다가 일정한 운동 속도로 맞춰지게 되더라. 이 구간을 우리는, 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구간을 열평형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열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첫째, 가가 잃어버린 열량과 나가 얻은 열량 같다 다르다? 똑같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가가 잃은 열량과 나가 얻은 열량은 똑같지만은 나가 잃었을 때의 온도 변화 정도와 나가 얻었을 때의 온도 변화 정도는 달라요. 따라서 얘네들이 열평형을 이루는 이 온도 있잖아, 항상 가와 나의 중간값이야? 얘는 절대 아니라고. 중간값을 이루는 건 절대 아니라고. 알겠지? 왜? 가가 열을 10 잃었을 때 얘는 온도 변화가 100 이루어졌으면은 나는 열 에너지를 10 얻었더라도 열 에너지가 1밖에 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온도가 1밖에 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 점이 다른 거야. 따라서 중간값으로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열평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췄으면은 이제 이 열평형 그래프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리 열량에 대한 복습 한번 하는 거야.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를 왼쪽에는 10도 올릴 거고요, 오른쪽에는 20도 올릴 거야. 왼쪽에 많은 열을 가해야 돼? 오른쪽에 많은 열을 가해야 돼? 오른쪽에 더 많은 열을 가해야 되더라. 즉 온도 변화와 열량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이더라. 두 번째, 왼쪽 놈은 질량이 10이고요 오른쪽 놈은 질량이 20이에요 같이 10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왼쪽 애한테 열 많이 가해야 돼? 오른쪽 애한테 열 많이 가해야 돼? 그렇죠, 잘했어요. 오른쪽 애한테 많이 열을 가해야 되더라. 즉 질량이 큰 물체이면 큰 물체일수록 가해야 되는 열의 양은 많은 거네. 둘은 비례하더라, 반비례하더라? 비례하더라.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쇠는 비열이 작고요, 물론 비열이 1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알겠지? 내가 이거를 그냥 비교하려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쇠는 비열이 작고요, 나무는 비열이 커요. 오케이? 자, 둘이 똑같이 10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같은 질량이야. 1짜리 비열애한테 많은 열을 가해야 될까? 5짜리 나무한테 많이 열을 가해야 될까? 그렇죠, 비열이 큰 놈이 온도가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열을 가해줘야겠지. 따라서 비열과 열량도 비례하게 됩니다. 얘 셋을 다 합치면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 배웠었지, 맞죠? 얘를 저번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랐을 거야. 지금 한번 내가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 잘 봐봐. 자, 가라는 물체하고 나라는 물체가 있어. 얘네 둘이 같은 물질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하고 나의 비열은 같나요, 다르나요? 봐봐. 쇠, 나무, 이나미. 자, 둘의 비열 같아, 달라? 똑같지, 맞죠? 둘의 비열은 같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온도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가의 온도 변화가 열평형까지 큰가요? 나의 온도 변화가 열평형까지 큰가요? 그렇지. 나의 온도 변화가 훨씬 더 심하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를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잘 봐. 자, 가가 잃어버린 열량과 나가 얻은 열량 같다, 다르다? 같다. 나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 자, 가가 잃어버린 열량과 잘 보이나? 오케이? 나가 얻은 열량은 서로가 같다, 다르다? 서로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공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 알겠지? 첫째, 가와 나가 같은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가의 비열과 나의 비열은 같다, 다르다? 얘네들은 똑같더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온도 변화부터 먼저 써볼게. 온도 변화. 오케이? 자, 온도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온도 변화가 큰가요? 나의 온도 변화가 큰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나의 온도 변화가 훨씬 더 크네. 나의 온도 변화가 커. 그 다음에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 질량이 뭐가 더 큰지가 궁금한 거야. 질량이. 자, 그러면은 질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질량. 자,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인 머리야. 머리 잘 써야 돼. 이렇게 식을 그대로 나열한 거고 이제 머리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가가 잃어버린 열량과 나가 잃어버린 열량이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요 세 개의 곱과 요 아래 세 개의 곱도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똑같아야 돼. 다시 이야기할게. 가가 잃어버린 열량과 나가 얻은 열량이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 등식 뒤에 있는 이 세 개의 곱의 값도 똑같아야겠지. 맞죠? 자, 그럼 볼 거야. 비열의 값은 동일하대. 오케이? 근데 온도 변화는 나가 더 크대.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으려면은 가의 질량이 커야 돼? 나의 질량이 커야 돼? 할 수 있어. 다시. 가와 나의 열량이 똑같대. 근데서 이 세 개의 곱, 요 아래 세 개의 곱이 똑같아야 된대. 곱의 값이. 근데 비열의 값은 같네. 온도의 변화는 나가 더 크대. 그러면은 위에 아래 놈 중에서 질량은 뭐가 더 커야 되냐고. 그렇죠. 가의 질량이 더 커야겠지. 맞지? 이해 안 되면 내가 봐봐. 가의 열량이 만약에 6이고 나의 열량이 만약에 6이야. 둘이 똑같지? 맞지? 둘이 똑같아. 그 다음에 얘 공식을 한번 뜯어서 보자고. 얘 비열은 1이라고 비열이 2라고 할게요. 이거 손으로 지면 안 되는데. 얘 비열, 가의 비열은 2라고 할 거고 나의 비열도 2라고 할게. 비열이 똑같네? 근데 가의 온도 변화를 1이라고 하고요. 나의 온도 변화를 3이라고 할게요. 온도 변화가 달라. 그러면은 이 둘의 값이 똑같게 되려면은 6에는 3을 곱하고 얘는 1을 곱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럼 정확히 6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네. 질량은 위에 놈이 더 커야 되는 거지. 온도 놈이 아래가 크다면은 온도가 나가 크다면은 질량은 가가 커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그대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아까 누구의 질량이 더 크다? 나의 질량이 훨씬 더, 아니 미안해. 가의 질량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한번 근데 상식적으로, 아까는 공식으로 푼 거고 이번엔 상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열평형에 도달하기까지 가는 온도 변화가 얼마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나는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생각을 해봐. 1g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하겠어? 100kg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하겠어? 1g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하겠지? 맞지? 봐봐. 그 말은 즉슨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질량이 작다라는 뜻이야. 같은 물질이라면은. 이해되지?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물이라면은 1g을 데피는데 더 적은 열 에너지가 든다고. 100g보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1g짜리야. 얘는 1g짜리. 그래서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고요. 가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의 질량이 크다. 우리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상식으로도 풀 수 있고. alright? 자, 그럼 두 번째 퀴즈입니다. 가와 나가 이번에는 같은 질량이래. 같은 물질이 아니고 질량이야. 그때 가와 나 중에서 무엇이 비열이 큰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량을 알려주고 비열을 구하는 거야. 자, 한번 봐보자. 가가 잃어버린 열량과 나가 얻은 열량은 같다 다르다? 얘들은 완전히 똑같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식을 한번 풀어서 써보는 거야. 첫째, 비열은 우리가 몰라. 누가 더 큰지. 그래서 좀 뒤로 밀어놓고요. 자, 온도 변화. 가에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 큽니까? 나에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가 큽니까? 나가 훨씬 더 크지? 나에서 일어난 온도 변화가 더 크다. 그 다음 둘째, 둘의 질량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가의 질량과 나의 질량은 똑같다.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세 번째, 비열을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의 비열이 클지 나의 비열이 클지. 자, 온도 변화가 나가 더 크대. 그러면은 이 세 개의 곱셈 값이 같아지게 되려면은 비열은 가가 커야겠어 나가 커야겠어? 그래서 당연히 가가 더 커야지 세 개의 곱의 값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었고 상식으로 푸는 방법 한번 알려줄게. 상식으로 푸는 방법은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난다는 거야. 많은 열을 줘야만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는 거니까. 자, 비열이 작다라는 거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일어난다는 거야. 조그만 열을 주더라도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나 한번 볼게요. 온도가 급격히 변화했고요. 가는 온도가 조금 감소했네요. 맞죠? 맞지?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열량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작더라. 즉 비열이 크더라. 나는 같은 열량을 주고받았음에도 온도 변화가 크더라. 비열이 작더라. 같은 질량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alright? 자, 예제 1,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이 문제에서 A하고 B가 같은 질량이라면은 A하고 B 중에서 무엇의 비열이 더 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알겠죠? 구해서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봐서 이게 답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 알겠죠? 2번 문제야. 2번 문제야. 이번에 A, B가 같은 물질이라면은 A, B 중에 무엇의 질량이 더 클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열평형의 이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약 데필 때 이럴 때 열평형 하면 되죠. 뜨거운 물에다가 한약 넣으면 둘의 온도가 같아지면서 얘는 기존보다 더 뜨겁게 한약을 데필 수 있게 되는 거고, 생태 또한 차가운 곳에 나오면은 이 뜨거운 생태에서 나온 열이 여기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둘의 온도가 똑같아지더라. 오케이? 열평형을 이루더라. 그 다음에 이 튀김기의 이 기름 또한 이 전도율이 높은 쇠를 이용해가지고 딱 측정을 하게 되면은 기름의 온도랑 쇠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서 이 온도를 온도계가 측정을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 뜨거운 계란을 차가운 물에 넣으면은 계란 속 안에 있는 열이 나오면서 달걀이 미지근해지더라. 이런 것들이 열평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엔 열팽창 한번 볼 거예요. 자, 열팽창은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비열과 이어서 바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료수 콜라 같은 거 무시 콜라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음료수 보면은 음료가 꽉 차 있는 게 아니죠. 일정 공간 비워놨어요. 왜 그럴까요? 원가 절약? 아닙니다. 오늘 열팽창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험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에탄올과 물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서로 다른 물질이야.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온도를 높이겠다 이 소리야. 오케이? 열을 가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열을 가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관을 꽂아놓고 일정 높이가 이르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 둘의 높이가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얘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네. 이 관 속에 있는 물의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쭉 올라갔네. 부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그렇지, 커진 거지. 봐봐, 기존에는 물 이만큼 있고 거기에 이만큼 볼록 나와 있는데 얘가 쭉 더 올라왔어. 그럼 부피가 커진 거잖아. 맞죠?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열을 받았을 때 부피 변화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실험을 한번 봐볼게. 에탄올과 물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아까 그 관의 처음 높이를 한번 측정을 한 거야. 처음 높이는 물이랑 에탄올 둘의 높이를 똑같이 맞췄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싹 부으니까 어떻게 됐다? 에탄올은 처음 높이에서 쭉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물도 올라가긴 했으나 에탄올보다는 덜 올라갔더라. 아시겠죠?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에탄올이든 물이든 처음 높이보다 증가했어, 안 증가했어, 높이가? 증가했다. 그러면 열을 받은 물체라면은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이 에탄올이든 물이든 부피는 커져, 안 커져? 그렇죠. 열을 받은 물체는 항상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에탄올은 처음 높이에서 열을 받았을 때 쫙 올라갔고요. 물은 처음 높이에서 조금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은 즉슨 물질에 따라서 열에 의해 가지고 변하는 부피 변화가 다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물질마다 부피가 증가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두 번째야. 물질마다 열을 받았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 정도가 부피 증가 정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피 증가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열을 받은 액체의 부피가 서로 다른 까닭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으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 첫째, 액체가 열을 받으면은 부피가 팽창하는데 같은 양의 열을 받아도 액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부피가 커지는,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더라. 아까 내가 썼던 그 두 말을 합친 거지, 하나로. 맞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와 같이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커지는 것을 우린 열팽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처음에는 입자 간의 거리가 좁았던 물질에다가 가열을 해. 즉 더할 가짜지 열을 가해준다는 거야. 열을 싹 가해주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 그렇죠. 가열을 하게 되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 좁아져. 그렇지. 입자 간의 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멀어지게 되어요. 그러면 부피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더라. 이게 열팽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첫째, 액체에서의 열팽창 볼 거야.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가해서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열심히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되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부피가 팽창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실험에서 봤지, 이 부피가 팽창하는 정도는 물질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인 겁니다. Number 2, 고체의 열팽창도 똑같이 일어나더라. 고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게 되고요. 입자 간의 거리는 그렇죠, 멀어지게 되면서 고체의 부피는 커지게 되더라. 얘를 고체 또한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또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같다 다르다? 얘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봐봐. 그래서 액체나 고체는 물질에 따라서 열팽창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요. 그래서 얘를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이메탈이라는 녀석이에요. 얘를 보면은 어디에 쓰냐? 여러분들 집 위에도 많고 학교에도 있죠? 화재 경보기에 쓰게 됩니다. 그럼 이 바이메탈이 뭔지를 한번 봐볼게. 두 가지 금속을 준비를 할 건데요. 두 가지 금속을 준비할 거야. 위에 있는 놈은 노쇠라는 금속을 사용을 할 거고요. 얘는 뇌쇠가 뭐야? 노쇠라는 우리 금속을 사용을 할 거고요. 노쇠? 너 왜 이렇게 한글이 안 써지니? 노쇠. 오케이? 아래는, 이거 여기 화면으로 보면 빛반사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위에는 노쇠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아래는 철을 활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철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노쇠, 철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그렇지, 서로가 다른 물질이야. 알겠죠? 따라서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릅니다. 그럼 봐봐. 노쇠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큽니다. 근데 철 같은 경우는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화재가 나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말이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볼게. 노쇠는 이만치 길어지는데 철은 그만치 길어질 수 있어, 없어? 조금밖에 못 길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둘을 딱 붙여놨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얘는 계속 길어지고 싶은데 얘는 조금밖에 못 길어진대. 그럼 둘이 어떻게 될까? 끼익 하고 휘어버리는 거야. 봐봐, 보여줄게. 딱 둘의 니드를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냐면은, 얘는 끼익 하면서 길게 길어지고요, 그에 반면에 이 안에 있는 철은요, 끼익 조금밖에 못, 팽창해서 조금만 휘어지는 거야. 이러면 딱 휘어지는 정도가 비슷하지, 맞지? 얘는 많이 휘어졌고 얘는 적게 휘어졌네. 끼익 하고 휜 거 맞네. 그 다음에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이와 같이 금속이 끼익 하고 휘게 되고요, 이 아래에다 뭘 놓는다? 그렇지, 스위치를 놓으면 돼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서로 다른 금속들이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서 끼익 휘더라. 그 스위치를 딸깍하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화재 경보가 웽웽웽 울리면서 물 씩 쏟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이메탈, 두 개의 열 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을 사용해가지고 얘가 활용을 하는 것이더라. 우리 철로 사이가 이렇게 보면 끊겨 있는 이유도 다 열 팽창 때문입니다. 완전히 붙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여름철이 열 받으면 얘네 도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아까 마찬가지로 팽창하면서 끼익 하고 휘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럼 기차 하늘 날아가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 도로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면 이렇게 이음새에 이런 식으로 벌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열을 받게 되면 끼익 하고 줄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끼익 벌어지게 돼. 그래서 도로가, 고가 도로들이 이렇게 우작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열팽창에서 우작 끊어지지 않도록 얘가 이런 걸 활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맥주나 와인 담는 오크통이죠, 맞죠? 나무에다가 이거 틈새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틈새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나무에다가 뜨거워진 열을 딱 끼워놔. 나무를 딱딱딱딱 겹쳐놓고 뜨거워진 쇠를 딱 꽂아놔. 그럼 이 쇠가 식으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쫙 감소하겠지. 쫙 부피 감소하면서 얘 나무통을 쫙 조여주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음새가 딱 메꿔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진짜로 세상을 감사한 물질이에요. 감사한 물질. 왜 감사하냐? 건축 기술의 혁신입니다. 잘 봐도 왜 혁신인지. 자,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두 가지 재료가 콘크리트와 철근이야. 근데 얘네들의 만약에 열팽창 정도가 달랐다고 생각을 해봐. 콘크리트가 1 커질 때 철근이 10 커진다 생각을 해봐. 철근이 어떻게 했어? 콘크리트 다 부셔버리는 거야. 맞지? 근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런단 말이야. 얼마나 행운이냐면요, 이 콘크리트와 철근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커질 때 같이 똑같이 커지고 줄 때 똑같이 주니까 얘네들이 막 딱히 부수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건축할 때 두 개의 자재를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치아 충전재, 우리 금이나 이런 것들 있지, 맞죠? 금리 이런 거 쓸 때 하는 거죠. 왜 금을 쓰냐면은 치아가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정도와 금을 팽창하는 정도가 비슷하더라. alright? 그 다음에 우리 잼뚜껑도 이거 잘 안 열리잖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그때 이제 뜨거운 물 뚜껑 주위에 싹 뿌려주면은 철이 팽창하는 정도와 유리가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서 뚜껑이 잘 열리게 됩니다. 철이 훨씬 많이 팽창해. 그래서 뚜껑이 잘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알코올 온도계도 마찬가지로 얘가 열을 가하면은 정확히 받은 온도만큼 얘가 열팽창해서 온도계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더라. 아까 처음 말했던 음료수의 여기 빈 부분도요, 우리 열팽창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갑자기 음료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일부러 일정 공간을 비워놓게 되는 거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열과 우리 생활이 끝이 나게 돼요. 오케이?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굿럭!